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웃음으로 마음의 건강을 찾아주는 웃음치료사 이힘선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아주 잘 지냈습니다. 네,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웃을 일이 많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는데 어떠신가요? 그냥 가까이 있는 우리 신랑부터 네. 웃게 만듭니다. 정말 좋은 방법이네요. 네, 교수님이 강의를 오늘로서 4주차 강의를 해주시는 건데 오늘 마지막 강연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4주 동안 강연을 하신 소감 어떠신지요? 제가 제 웃음 정리가 되었고요. 이게 막 마음껏 몸을 쓰지 못해서 조금 아쉬워요. 강연이기 때문에 강연에 맞춰야 된다는 어떤 조금 압박감도 없잖아 네. 있었고요. 저는 공연 체질이에요. 그렇지만 강연도 참 재미있군요. 네, 고맙습니다. 네. 덕분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마지막에 나온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기대가 그래서 더 많이 됩니다. 오늘은 어떤 강연 해주실 건가요? 네, 웃음 뇌에 불을 켠다예요. 웃음으로 뇌에 불을 켜는 건 그냥 단순히 웃어서만이 아니라 네. 주무셔야 돼요. 잠을 잘 자게 만들 거예요. 잠을 자는 그 순간이 뇌에 불을 켜는 순간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뇌에 불을 켜는 순간이 잠을 잘 자는 순간이다. 네. 이것이 또 웃음이랑 이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으니까 벌써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힘선 교수님의 마지막 강연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항상성 유지에 수면이 필수예요. 가장 기본 욕구이면서 잠을 자지 않고 건강해진다는 건 없어요. 뇌의 가소성이에요. 뉴로플라스티시를 해서 자극을 주는 방향으로 뭔가 바뀐다는 거예요. 시냅스 끝에 있는 소포체가 빵 터질 때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 뇌신경학 전달 물질 한 방울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웃음 뇌에 불을 켜는 원리 중에 이제 뇌의 어느 부위에 웃음보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뇌 전반에 있지만 특히 뇌 시상에, 즉 펜도체에 네, 오늘 강연은 웃음 뇌에 불을 켠다예요. 혹시 여러분 웃음이 뇌에 불을 켠다는 거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나요? 뭐 공부할 때 뭔가 뭐 이야기를 나눌 때 뇌가 불을 켠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반대예요. 웃을 때 뇌에 불을 켠다. 다른 말로 여러분은 잘 웃으셔야 밤에 잠을 잘 자게 되고요. 밤에 잠자는 순간이 뇌가 일하는 시간이에요. 즉, 뇌 척수액이 청소를 깨끗하게 해주어야 다음이 있는 거예요. 좀 더 쉬운 말로 여러분이 몸을 쓰셔야, 즉 까르륵 웃음으로 뇌신경학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을 많이 방출해 주어야 밤에 잠을 오게 만드는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솟구칩니다. 이 멜라토닌이 수면을 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는 수면제 모든 성분이 바로 멜라토닌 성분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TV를 보고 따라 웃고 몸을 쓰는 이 순간 뇌는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딱 몸을 가만히 두고 뭐 뒤척거리는 정도는 되지만 그냥 눈을 감고 어떤 자극도 없이 누워 있을 때 잠을 자는 그 순간이 뇌에 불을 켜고 뇌는 청소를 하는 거예요. 잠 안 자는 사람이 치매가 훨씬 더 많이 오고요. 잠 안 자고 밝은 불빛에 일하는 사람이 사실은 유방암이 더 많아요.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잔다면 아이들은 공부도 못할 것이요. 젊은 여성들은 또 다른 암으로부터 해방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멜라토닌이 가장 강력한 항암제예요. 그리고 노인들은 밤에 잠을 잘 주무셔야 기억력도 좋아져요. 즉 몸과 마음의 항상성 유지에 수면이 필수예요. 가장 기본 욕구이면서 잠을 자지 않고 건강해진다는 건 없어요. 몸은 잠을 자야만이 다시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달밤에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낮에 열심히 움직여서 내가 자게 만들고 밤에 여러분이 푹 주무셔야 내가 일을 하는 거예요. 불이 쫙 켜집니다. 다른 말로 기억력이 사라진다, 치매다. 다른 쉬운 말로 불이 꺼진 상태예요. 불이 계속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불을 켜는 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를 만지는 의사 선생님 이야기예요. 제가 웃음 치료를 하면서도 혹시나 너무 아픈 환자들에게 혹시나 죄를 짓고 있지는 않나라는 그냥 반문이 들었어요. 교수님, 진짜 웃음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제가 이렇게 진짜 불면증 환자들 그리고 파킨슨병 환자분들에게 제가 하는 이 웃음이 도움이 될까요? 라고 여쭈었을 때 딱 한마디. 당신 웃음은 최고야. 일도 의심하지 말게나. 그냥 네가 아하하 웃음을 한번 주는 순간 방아쇠를 탁 당긴다는 거야. 뇌가 탁탁탁탁 불빛이 튕긴다는 거예요. 의심도 하지 말랐는데 의심이 가는 거예요. 한치의 의심도 하지 말고 그 좋은 웃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의사들도 웃음이 좋다는 건 너무나 잘 안 돼요. 특히 뇌를 만지는 우리는 더 잘 안다. 하지만 진료 시간에 1초도 아니 30초도 안 되는 진료 시간에 웃음까지 주기는 너무 버겁다. 당신이 해주니 너무 고맙다라고 해주시면서 이제 뇌에 만진 이야기. 그리고 뇌압이 타닥 내려간대요. 수술하는 순간 막 이렇게 주위 사람들이 막 이렇게 좀 어떤 상황이 긴박해지고 뭔가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환자들의 뇌압이 올라가요. 뇌압은 보통 5에서 15mm Hg고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나빠지면 뇌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쉬운 말로 아이고 뚜껑 열리네 그러죠. 사실이에요. 열 받아요. 그리고 뇌압도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또 좋은 음악을 틀어주거나 좋은 이야기 해주면 뇌압이 싹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해주셨어요. 내가 29살에 뇌를 처음 보았고 실제 뇌를 만진 건 38살부터 지금 58이 되었으니 한 30년간 뇌를 만진 나로서 딱 한마디. 웃음은 뇌를 싱싱하게 만든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웃음이 뇌를 얼마나 편안하게 숨쉬게 만들고 불을 켜는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뇌의 가소성을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한 30년 전에 공부할 때는 뇌세포는 한 번 죽으면 심장 근육도 한 번 죽으면 다시는 재생되지 않는다라고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 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뇌과학자들, 특히 의학이 발달하면서 가장 많이 발달한 분야가 뇌과학인데 뇌의 가소성이에요. 뉴로플라스티시를 해서 자극을 주는 방향으로 뭔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두엽, 사람됨을 발휘하는 곳, 뇌의 뇌 피질이 계속 더 얇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자극이 뒤쪽으로만 들어가요. 우리가 핸드폰을 본다, 뭔가 본다는 건 시각은 후두엽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뒷꼭지가 계속 커지면서 결국 나중에 이티처럼 바뀔 거예요. 몇백 년 후에는. 사람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과는 좀 사뭇 다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극이에요. 이렇게 어떤 자극, 특히 웃음 보는 전두엽에 좌측 전두엽 에이터 영역에 크게 포함되어 있고 시상에도 있기 때문에 많이 웃으셔야 또 새로운 자극을 받아야 전두엽이 그야말로 건강해져요. 쉬운 말로 두꺼워진다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그 MRI로 두께까지 재실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연구하신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반복적인 자극, 그것도 좋은 자극으로 갔을 때 뇌는 활발하게 뇌 시냅스를 생기게 만든다는 거죠. 결국은 만약에 이쪽 팔을 못 쓰는 그 뇌졸중 환자가 계속 이쪽 팔을 쓰면은 어딘지 모르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어쨌든 새로운 자극이 주어지면 뇌는 그 자극을 받아서
또 다른 길을 찾는다는 것. 그게 뇌에 가서서. 그래서 인지 능력,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이 언어도 웃음과 마찬가지로 또 언어가, 즉 웃음소리가 또 하나의 언어와 같은 행태로 뇌를 자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가 여러분 해마라고 들어보셨죠? 그 해마라는 게 바다에 그 해마처럼 생겼다 해야 해마인데 실은 좀 도톰해요. 이 뇌에 펜도 부위와 그 해마와 다 합쳐진 부위가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배연계 림빅 시스템인데 해마가 약간 도톰한데 나이가 들면 제가 흉선도 작아지고 웃음보도 작아지는데 해마도 역시 작아져요. 부피가 줄어들면서 기억이 없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자극이 왔을 때 기억하고 있다가 잠깐 깊은 잠을 자는 순간 이 기억들이 장기 기억으로 갈 건지 단기 기억으로 갈 건지 다 배분이 되어요. 그래서 잠을 안 자면 기억이 없어지는 거예요. 2단계 수면에서 수면을 연구하시는 분, 제가 이제 웃음으로 수면 연구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이 수면이 중요한지를 좀 나중에 설명을 좀 더 덧붙여 드릴 건데 특히 1단계에서 2단계 넘어가는 이 사이에 기억이 추를 타고 딱 어디론가 가요. 그래서 잠을 깊이 못 자고 그냥 얕은 수면만 잔다면 기억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특히 노인들의 특징. 지금 당장은 하지만 며칠 전에 기억을 못하는 건 이 해마가 얇아져서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새로운 자극, 상상력,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해마가 줄어들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 웃음은 즐거움의 표현이기 때문에 즐겁다는 측면에서도 뇌를 건강하게 만들고요. 지난주에 했던 상상력으로 여러 가지 웃음 기법으로 몸을 표현해 주셔야 돼요. 운동과 감각이 뇌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로토닌이 팡팡팡 분비가 일어나야 돼요. 그냥 하루 왼종일 햇볕도 보지 않고 특히 가장 비타민 D와 그리고 이제 골다공증을 많이 앓고 있는 민족이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다 진짜 햇빛 하나 안 보잖아요. 비타민 D는 모공을 통해서 더 햇빛을 쏘아야만이 좀 생긴데 비타민 D뿐만 아니라 세로토닌이 햇빛을 보았을 때 가장 많이 생겨난다고 보시면 돼요. 햇빛과 그리고 웃음과 그리고 장을 움직여 주어야 또 세로토닌이 활발하게 움직임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로토닌을 왜 강조하느냐? 멜라토닌의 전구 물질이 밤에 잠을 오게 만드는 멜라토닌의 전구 물질이 세로토닌이에요. 세로토닌이 있어야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울한 사람, 특히 우울증 환자의 특징, 치매 환자들의 특징이 잠을 안 자요. 잠을 못 잔다는 건 멜라토닌이 없다는 뜻이고요. 멜라토닌이 없다는 건 세로토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막 세로토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세로토닌이라고 나가는데 세로토닌, 멜라토닌 다들 우리 뇌신경의 건강에 특히 중요합니다.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시냅스를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시냅스 끝에 있는 소포체가 빵 터질 때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 뇌신경학 전달 물질 한 방울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 신경학 전달 물질, 뭔가 우리가 시냅스 끝단 부위가 다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우리가 몸은 전기적 신호로 전기가 이렇게 끊기면서 신호가 전달 안 되는 것처럼 우리 몸의 신경세포는 전기선처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뇌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뇌는 달라요. 뇌신경세포는 그 끝말단 부위에 시냅스라는 곳이 있고 시냅스 끝에 소포체들이 달랑달랑 붙어 있는데 이 세포체가 딱 떠지는 순간 화학적 전달 물질이 통과하는 거예요. 전기 신호가 아니에요. 터질 때 그 안에 들어있는 화학 물질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내 기분을 다 담고 있다고요. 그래서 신경정신과 약물이 하루에도 몇백 가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하게도 만들고 우울한 사람을 기분 좋게 끄집어내리기도 하고 조증으로 도파민이 너무 과잉 분비되어서 조증 환자는 다시 그걸 누르는 약물도 있고요. 결국은 마음 한 방울은 어디에 있다? 신경화학 전달 물질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뇌신경화학 전달 물질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약물을 먹지 않고 내가 내 기분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웃음이라는 거죠. 누구는 마사지를 받아서 기분이 좋아질 수 있겠지만 웃음만큼 전신 근육을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해요. 마지막에 말하겠지만 적어도 내 팔은 내가 움직여야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마사지는 순간일 뿐이에요. 웃음은 순간일지라도 지속 시간이 72시간은 됩니다. 혈중 농도의 세로토닌 레벨이 그 정도는 유지가 되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웃음 치료를 저는 2번씩 하는 이유가 세로토닌 레벨이 혈중 농도에서 3, 4일, 길어야 4일이고 짧으면 3일밖에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 잡아서 365일 중에 부처님 오시는 날, 뭐 특별한 날 이렇게 웃는 것이 아니라 항상 웃으셔야 돼요. 그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바탕 웃을 때 우리가 제가 그랬죠. 뇌가 중추신경이라면 여기서부터는 말초신경들이 쫙 뻗어 있어요. 그 말초신경은 또 두 갈래로 나누어져요.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으로 나누어집니다. 웃음은 특히 체성신경, 12신경을 모두 자극을 하고요. 더 중요한 건 자율신경 중에 우리 몸이 이완을 해야만 될 때 명상과 같은 효과를 내는 건 자율신경 중에 부교감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웃음이 결국은 뇌를 자극하여 잠을 오게 만드는 또 하나의 시스템이 바로 이 원리예요. 말초신경을 자극한다. 그중에 부교감신경을 자극한다. 그래서 몸이 가장 건강한 상태, 마음도 가장 행복한 상태를 만드는 것이 웃음이라는 것. 여기 잠깐 12신경 중에 여러분 제가 막 요절복통도 한번 했던 기억도 있고 또 아하하 웃었던 기억도 있을 거예요. 세로토닌이 뇌에는 약 10%밖에 없어요. 장에 크로마틴 장세포의 90%가 장에 있습니다. 장의 건강이 뇌의 건강이에요. 간성 혼수로 잠깐 뭐 이렇게 독성이 생기면 뇌는 완전히 마비되어요. 그래서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또 다른 말로 이게 장내 진짜 우리 말하는 세로토닌 레벨이 높아진다면 뇌도 행복한 상태일 수밖에 없어요. 한바탕 웃었더니 제 웃음 교실에 이제 병원에 웃음 교실 할 때예요. 정말 20명 남짓 앉았는데 한 분이 설사병으로 대장염과 관련돼서 설사가 멈추지 않아서 내과에 입원했고요. 또 다른 한 분은 변비로 오셨어요. 변비가 너무 심해가지고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하신 분인데 동시에 나란히 앉았어요. 저는 뭐 질환명이 이제 내과는 내과대로 하기 때문에 마침 내과 환자인 줄 알았지만 나 설사예요, 나 변비예요라고는 적지 않았거든요. 다 웃음 치료 중에 설사 환자가 딱 놀라는 거예요. 나 10분마다 화장실 갔는데 오늘 웃음 교실 30분 하는 동안 화장실 한 번도 안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신경 중에 10번 미주신경이 장을 원활하게 만들거든요. 장 운동을 책임지는데 괜찮았어요. 이분은 장이 안정리된 거예요. 다음번에 또 웃음 교실에 한 분이 오셨어요. 변비 환자가 왔어요. 덕분에 웃음 덕분에 제가 변을 아침에 수월하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 운동에 매우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저는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정말 그 유명한 뭐 어떤 펭수가 제가 하다가 그냥 촬영하다가 실제 장 운동이 너무 심해져가지고요. 탈을 벗었어요. 화장실에 못 들어가가지고. 어쨌든 장 운동에 아주 효과가 탁월하다는 이야기. 뇌의 12신경을 자극한다. 또한 어느 신경? 자율신경 중에 부교감신경을 자극하여 몸을 가장 편안하게, 마음을 가장 온전하게 만드는 기법이 웃음이라는 것. 그걸 강조드립니다. 그래 환자들에게 물어요. 왜 오셨냐고 묻습니다. 이게 제가 다른 말로 어떤 효과가 있어서요 이 소리예요. 사람들은 효과가 있지 않으면 나에게 진짜 눈곱만큼이라도 이익이 되지 않으면 몸을 움직이지 않는 이기심이 있어요. 아주 이기적인 유전자가 꽉 차 있습니다. 근데 다 오시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아무리 얼음 빙판길이라도 그 몸으로 3시간 걸려서 오는 이유가 있었어요. 꿀잠을 잔대요. 꿀잠을. 처음에는 그냥 인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모두가 그런 거예요. 12년 동안 제가 딱 설문지를 합니다. 꿀잠 때문에 온다는 거야. 너무 잠을 잘 자서 밥맛이 생겨서 그리고
살 것 같아서 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잠이었어요. 환자들은 특히 잠이 안 오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는 것이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뇌에 불을 켜는 원리를 잠깐 설명드린다면, 제가 첫 도입부터 말씀드렸다면 시냅스가 다 떨어져 있다고 그랬죠. 이 불을 밝히는 건 소포체가 터져주어서 신경 전달 물질이 서로 교환을 해야 돼요. 상호소통. 주면 받아야 되고, 받는 쪽이 문제도 없어야 되고, 주는 쪽도 문제가 없어야 돼요. 우리가 치매가 이제 그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 우리 치석처럼 딱 이렇게 끼어 있어서 나는 뭔가 정보를 주는데 나 안 받을래 하고 등을 돌린 상태예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받을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주는 정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치매 환자를 할머니로 둔 신경과 의사가 저의 웃음을 배우러 왔어요. 그냥 간호사님, 저는 우리 할머니의 그 치매를 좀 뭐 더 진행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신경과 의사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별거 없습니다. 제가 웃음을 배워서 우리 할머니한테 웃음을 드리면 좀 좋아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배웠어요. 2주 동안 배우고 난 뒤에 실제 할머니께 웃음 치료를 했고요. 그리고 군대를 가게 됐어요. 군대 가서 뭐 좋은 자리였는지 모르겠지만 할머니께 종종 전화를 드릴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할머니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다른 손자들의 이름은 나의 아들, 며느리 이름도 다 잊어버렸지만 웃음을 주었던 그 손주의 이름은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분은 웃음의 가치를 알고 있었던 거죠. 어쨌든 그래서 그 할머니의 뇌에 그나마 웃음보 주인은 불을 밝히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치매 검사를 15년 동안 하면서 어느 날은 그냥 웃음을 모르고 할 때는 그냥 진짜 순수하게 그 툴대로 검사만 했습니다. 근데 웃음을 만나고 나서 제가 어느 날 진짜 왜 환자들이 이렇게 웃음이 없을까? 암 환자도 웃음이 없었지만 특히 치매 환자가 웃음이 1도 없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보호자분들에게. 제가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건 환자분에게 당신 치매예요라고 물을 수는 없잖아요. 보호자분들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치매가 심했냐고 물었더니 놀랍게도 모든 보호자들, 우리 엄마가요, 우리 할머니가요, 대상만 다를 뿐이지 딱 웃음을 잃어버리고 나서부터 치매가 심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은 뇌를 살리는 일이에요. 불을 밝히는 일입니다. 치매가 불이 꺼지는 일이라면 웃음은 뇌에 불을 켜는 일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리고 웃음, 뇌에 불을 켜는 원리 중에 뇌의 어느 부위에 웃음보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뇌 전반에 있지만 특히 뇌 시상에, 즉 펜도체, 그리고 해마라는 부위가 다 몰려있는 림빅 시스템, 감정의 뇌예요. 우리가 나이 80에도 내 마음은 18살, 소녀라 그러죠. 그 부위가 배년계인데요. 거기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가득 차 있는 부위예요. 그 부위는 감정이 노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웃음보가 이제 눈을 감아버리면 그것도 의미가 없어질 수 있어요. 시상에서라는 큰 웃음을 만들어내고, 지금 뇌의 배년계는 감정을 만드는 뇌에도 웃음보가 있다. 그 웃음보를 자극하는 세로토닌과 도파민들이 가득 차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조금만 더 빨리 지나갔는데요. 전두엽 중에 우리가 말하는 사람됨을 발휘하는 곳, 이 전두엽엔 우리가 말하는 언어의 영역,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상상하는 능력이 전두엽이에요. 그 주위에도 다 웃음보가 위치해 있다는 것. 뇌관은 이제 우리가 뇌는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여기가 딱 진짜 주먹 1,400g의 뇌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두부 한 모 반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 1,400g의 뇌에 요 이제 시상, 이 손목 부위에 시상이 있어서 정보를 주고받는 거고요. 요 밑에 요 손목에 중뇌, 뇌관, 연수라는 것이 있어요. 연수에서 척수가 이제 쫙 서른 한 쌍의 척수가 뻗치는데, 뇌관은 그냥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 중추 영역이에요. 여기는 웃음보 영역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모를 뿐이지 연결되어 있으면 확실해요. 시상이 여기 있기 때문에 아래 위로 연결을 하지 어느 한쪽만 방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뇌 그냥 브레인 중추 뇌와 시상과 뇌관 뇌 전체에 그냥 웃음보가 퍼져 있다. 이 웃음보를 잘 자극해주면 뇌가 불을 켜는구나. 네, 뇌에 불을 켜는 원리 변형계를 설명드렸고 두 번째가 전두엽과 뇌관이에요. 전두엽은 여러분 말을 한다, 웃는다, 다른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다. 전두엽 또 운동영역과 언어 중추가 있습니다. 그냥 이 전두엽이 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를 자극해 주셔야 돼요. 무엇으로? 기분 좋음으로, 웃음으로. 그리고 뇌관은 생리적 작용이에요. 여러분의 무의식도 작용을 관여를 하지만 실제는 체온 조절, 호흡, 심장 박동 등등 하여튼 가장 생명 중추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문제가 생기면 그냥 죽는 거예요. 여기 부분도 이 부분도 실은 웃음보가 자극을 할 거예요. 다만 우리가 거기까지 연구를 아직은 덜 됐을 뿐이지 이건 몰라도 그냥 웃으시면 돼요. 꼭 뭐 그 웃음보가 여기에 있고 저기에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하 웃으면 뇌 전체에 불이 켜진더라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세분화하면은 지루해지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낱낱이 외울 필요도 없다는 게 제 지론이에요. 그냥 알기보다는 웃으라. 웃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웃음소리. 여러분 아이들 웃음소리 들으면 여러분 뇌는 짜증이 나나요? 기분이 좋나요? 좋아요. 좋아요. 웃으실 때 그리고 웃음소리를 들을 때 우리 뇌는 자극을 받는데 이 자극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하면 시상, 뇌 중간에 아주 큰 웃음을 유발하는 시상과 그리고 뇌하수체, 우리 몸의 모든 호르몬을 조절하는 뇌하수체가 있습니다. 그 밑에 뇌하수체와 쭉 내려와서 콩팥, 혈압을 조절하는 그리고 모든 소변량을 조절하는 그런 이제 연결까지, 부신까지, 아드레날까지 쭉 내려오면 HPA 축이라 하는데 이 축을 살짝 자극을 하는데 활성화를 잠을 잘 때는 딱 눌러요. 활동할 때는 지금 활동하게 만들고 잠을 잘 때는 살짝 누르고요. 그러면 HPA 축이 다시 자율신경계를 자극합니다. 그 자율신경계 중에 부신경, 우리가 말하는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여 몸을 완전히 이완시키고 꿀잠을 자게 만드는 거예요. 신경 시스템과 호르몬 시스템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웃음이 세로토닌을 잘 분비하여 호르몬적으로 작동을 시키고요. 그리고 한쪽은 신경계를 쫙 자극하여 억압도 하고 활성화도 시켜서 수면 조절을 합니다. 이는 세로토닌, 멜라토닌 약물들로 조절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경 면역학적으로도 웃음은 도움이 되지만 신경 수면학적으로도 충분히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럼 이론은 알았지만 내가 몸으로 직접 어떻게 뇌를 자극하고 뇌에 불을 켤까요? 딱 원리는 세 가지예요. 뭐 더 많은 것도 있지만 크게 이 세 가지만 그냥 알아차리시고 저랑 같이 그리고 여러분 혼자 있어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춤을 추세요. 네, 춤추세요. 춤출 때 뇌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춤출 때 뇌가 쉬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출 때. 그래서 디스코장에서 조는 사람 못 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소리 내어 크게 웃으세요. 예전에는 수줍은 웃음도 참 이뻐요. 치료적 의미로 봤을 때는 크게 웃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 뇌를 자극합니다. 큰 웃음보가 어디 있다고요? 시상에 있다고요. 그리고 통증을 느낄 때까지 움직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동물 기법에서 다 보여드릴 수는 없었지만 한 동작을 할 때 2분 이상이에요. 똑같은 동작을 할 때 근육은 흥분하기 시작해요. 흥분 지점이 있어요. 거기서 통증을 느껴야 돼요. 이 통증이 뇌에까지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 체크를 할 때 환자가 딱 무의식으로 어떤 이유에서든 뇌를 다쳤던 아니면 중독이 되었던 뇌에 의식이 딱 떨어졌을 때 의사들은 어디를 꼬집느냐. 가장 통증을 느끼는 부위를 딱 넣어서 의식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끔찍한 이야기지만 잠깐 하고 갈게요. 무의식 환자가 왔어요. 신경과에. 주치의도 젖꼭지를 돌려서
찡거리는지 손을 움직이는지 아프다고 손을 내미는지에 따라서 의식이 1, 2, 3, 4단계 0부터 다 0은 아예 그냥 뇌사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이라도 물면 약간은 세미코마 이 정도인데 너도 돌리고 나도 돌리고 학생도 돌리고 다 돌리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얼마 들어오지 않았던 간호사가 어쨌든 의식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딱 돌리다가 저 꼭지가 떨어졌어. 아우. 지금은 그렇게 안 돌려요. 겨드랑이를 꼬집습니다. 이런 통증까지는 아니더라도 통증을 느낄 정도로 해야만이 내가 알아차려요. 좋은 거예요. 기분 좋은 통증. 그것이 바로 웃음 운동이라는 거. 막 50kg를 들고 막 2번 하는 것보다 없이도 저항과 함께 몸을 움직인다면 이거 한 50분 하면 전신이 쫙 달라져요. 뇌에 직접 자극을 줍니다. 재밌지 않으세요? 네. 통증을 느낄 때까지 하라. 그래서 여러분 뇌를 깨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뇌의 불을 켜는 또 하나의 원리가 제가 이제 세로토닌 이야기를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웃었을 때 혈중에 피 속에 뇌에 결국은 피에 있다는 게 뇌에 올라가잖아요. 150cc에 이제 달아있는 이 뇌는 정말 활발하게 흐릅니다. 그래서 1분이면 한 바퀴 다 돌고 오는데 우리 600cc 6리터, 6000cc의 피가 한 바퀴 다 돌고 오는데 거의 절반이 뇌를 다 돌고 오는 거예요. 이때 세로토닌이 다 뇌에 가준다면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분 좋은 사람이 오늘 하루 종일 기분 좋은 이유가 다 이런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을 분비하고 멜라토닌이 결국은 깊은 잠을 잘 거냐 자꾸 깨울 거냐. 그래서 수면 효율까지도 멜라토닌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잠이 안 오면 수면제 주세요 그럴 때 의사들은 1도 멈추지 않아요. 그 옛날에는 수면제를 중독이 된다고 안 줬지만 지금은 의도적으로 먹여요. 차라리 먹고 잠을 자는 게 너 건강에 좋다라고. 실은 잠을 못 자는 환자들이 병을 많이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그 이야기를 단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이 한바탕 웃으시면 HPA 축이 촥 잠을 자게 할 때는 딱 눈을 감아주고요. 일어날 때는 깨워주는 거예요. AP축이 즉 뇌하수체, 시상과 부신이 딱 연결되는 이 축이 신경축이 쫙 열려주고요. 그리고 나서 자율신경계 중에 부교감 신경이 열려서 멜라토닌이 확 분비가 일어나고 이 멜라토닌 때문에 수면이 좋아지더라. 네가 수면을 잘 취해야만이 즉 잠을 잘 자야만이 내가 불을 켜고 할 일을 다 한다는 거죠. 지울 것 지우고요. 남길 건 남깁니다. 즉 청소기를 돌릴 수 있는 힘이 바로 멜라토닌이에요. 아무리 청소기가 있어도 여러분 전기 꽂고 사실 돌리지 않으면 청소 안 되는 거와 똑같은 이치예요. 그리고 실제 많은 연구 결과 멜라토닌 하면 결국은 수면이고 이 멜라토닌은 세로토닌을 필요로 한다는 거. 즉 신경 전달 물질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잠을 못 주무시는 수많은 수면 장애자들을 장애 환자분들을 모셔다가 운동도 해보고 뭐 등산도 시켜보고 강력한 에어로빅도 해보고 등등등 했는데 놀랍게도 약간 힘든 운동일수록 세로토닌이 훨씬 더 많이 분비되더라는 거죠. 멜라토닌 또한 밤에 훨씬 더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웃음 운동은 동물 운동은 최대 심장 박동수의 80%까지 올려줍니다. 숨이 쉴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라. 아이고 재미있네. 이 정도까지. 그리고 제가 16회기 2달 동안 웃음 치료를 하고 난 뒤에 잠을 잘 자게 되었고 어르신들이 진짜 뇌에 불이 켜졌다는 근거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이 치매 검사를 해봅니다. 확 달라져요. 어쨌든 경도인지장애이긴 했지만 완전히 치매가 되신 분들은 웃음이 뭔지를 몰라서도 못 웃어요. 치매 전 단계에 이 웃음이 필요하다는 것도 또한 강조드립니다. 멜라토닌 수치가 확 올라갔고요. 그래서 수면이라 하면 잠이 뭐냐고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냥 눈 감고 자는 거지인데 외국 사람들은 아니에요. 잠이 뭐냐 그러면 교과서 한 권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일단 모양을 만들어내요. 단계가 다 있는데
깊은 수면, 노인이 되면 깊은 수면이 자꾸 짧아지고요. 얕은 수면이 조금 더 길어나고 수면 효율이라는 것은 내가 침대에 누웠지만 꼴딱 잠에 든 시간이 계속 줄어들어요. 수면 패턴이 바뀌면서 새벽 2시에도 일어나고 4시에도 일어나고 새벽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악몽을 너무 많이 꾸어요. 렘 수면이라는 거, 즉 눈동자가 팍 떨리는 그런 수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악몽을 많이 꾼다는 거. 그래서 치매 검사에도 묻습니다. 요즘 꿈은 자주 꾸나요? 꿈 종류가 악몽인가요? 그러면 악몽이에요. 어쨌든 꿀잠을 주무시는 분은 꿈도 이뻐요. 악몽을 잘 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수면은 깊은 수면이 준다는 거. 그래서 웃음 치료를 해보았더니 깊은 수면이 늘어나요. 제가 16기기 프로그램은 이제 1주에는 얼굴 표정을 완전히 바꾸고요. 2주에는 사람들이 이 팔이 좀 건강해야 다른 여러 가지 운동이 가능해요. 그리고 다리 근육을 키우는 웃음 기법. 그리고 온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이제 웃음 프로그램의 특징인데 그 속에 이제 소리가 있고 각종 동물 웃음이 있습니다. 하루에 3마리씩 모시고 와서 함께 합니다. 동물을 모시고 온다니까 너무 기분이 좋군요. 그래서 이제 막 보세요. 막 이렇게 웃는 모습들. 이때 제가 사실은 갑작스러운 코로나로 웃음 운동을 1도 할 수 없었어요. 이게 이제 2단계 가기 전에 몇 사람까지는 마스크를 쓰고 모일 수는 있는 그때 제가 마침 연구를 하게 되었고 2달간 했는데 너무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피검사까지. 수면 효율이에요. 진짜 힘든 건 침대에 누웠는데 내가 2시간 뒤척인다는 거 괴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힘들게 또는 재미있게 몸을 엄청 움직였더니 수면 효율이 다 좋아졌어요. 시작부터. 할수록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수면이에요. 깊은 수면이 처음에는 한 4주 정도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다음 한 번 따라락 웃었다고 깊이 자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멜라토닌이 농축이 되어야 돼요. 쭉 가다가 딱 4주가 지나니까 빵 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웃음 기법이 강해진 거예요. 어느 정도 힘이 되고 난 뒤에 제가 강하게 땀 쫙 흐르게 합니다. 땀이 어디까지? 가슴골을 파고 들어갈 정도로. 기분 좋은 정도. 등산을 한 것만큼 시켜요. 그냥 앉아서 보는 건 1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웃음 기법을 찾으셔서 하셔야 돼요. 몸이 아플 때까지. 그리고 멜라토닌이에요. 제가 제 연구의 가치는 바로 멜라토닌이 확 올라갔다는 거. 웃음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 어르신들은 그냥 멜라토닌이 거의 수치의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16회기 저랑 함께 웃음치료를 했던 이분들은 멜라토닌이 쫙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웃음치료에 더욱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건 세로토닌이 분비가 된다는 것과 함께 멜라토닌 레벨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멜라토닌이 잠을 자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억력도 좋아지고요. 뇌에 불이 켜진 순간들이 길었다는 뜻이에요. 잠자는 그 순간. 건강한 노인들에게는 제가 약간 유산소 운동, 박장대소도 유산소 운동에 속하겠죠. 쇳덩구리 웃음 등등 해서 발을 움직인 상태 그리고 숨이 할딱거리는 즉 산소를 필요로 하는 정도 뒤에 갈수록 무산소 운동까지 넣어서 근력을 키우는 운동을 합니다. 어쨌든 아주 건강한 노인들에 대한 웃음 기법은 좀 달라요. 그리고 동물들도 좀 다른 동물들을 투입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한 노인이라 하면 만성 질환자들이에요. 실제 나이가 병이에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다 알았잖아요. 다 노인들이 다 큰 피해를 입었고 노인일수록 더 심각할 아픔을 겪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보통 70이 되면 7가지 약을 먹고 있고요. 90은 9가지의 약을 거의 대부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약으로 내 몸을 유지하는 거예요. 웃음 운동을 제대로 하시면 약 1개씩 떼어낼 수 있다라고 제가 좀 강하게 강조하고 싶어요. 실제 많이 움직이지 않고 웃지 않고 좋은 것만 찾다 보면 약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노인들에게는
아주 이제 이런 웃음 기법, 만성 질환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또 질환에 맞게 질환별 웃음 치료를 이제 처방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근력도를 키우고 싶다면은 꽃게 댄서 그리고 달팽이 댄서를 해보신다면 운동 2시간 한 것 효과가 있을 거예요. 타바타 형식으로 합니다. 허약한 노인들은 누워서라도 근력은 잃지 말아야 돼요. 딱 2달 누워서 퇴원시키면 못 걸어 나갑니다. 수없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진짜 관심 갖는 건 근력이에요. 600만 원, 1,500만 원 주고 하는 건강검진을 마치고 딱 나갈 때 주치의가 하는 말. 운동하세요. 그리고 내과 환자분들이 퇴원할 때도 퇴원하세요. 중환자실에서 병동 올라올 때도 중환자실 주치의가 보호자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운동시키세요. 결국은 운동은 건강에 매우 유익하다는 것. 즉 뇌에 관련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근력은 바로 체온도 유지하지만 뇌의 건강을 좌우하는 것이 허벅지예요. 뇌 근력, 바로 허벅지 근력입니다. 공부를 잘 하려면 집중력이 있어야 되고 다이어트를 하려면 인내력이 있어야 되고 건강을 지키려면 근력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웃음 운동은 다 지켜낼 수 있어요. 너무 세게 말했나요? 그리고 실제 이제 뇌에 불을 밝힌 이제 또 하나의 학생들에게 연구를 해본 결과 실제 집중력이 좋고요. 기억력과 인지력, 주의력이 다 좋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 너무 잘 웃어요. 다른 말로 잘 때 잘 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오늘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웃어주세요. 그리고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잠을 잘 주무실 수 있고 여러분이 잠을 잘 자야만이 온 가족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웃음, 뇌에 불을 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4주간의 강연을 통해서 웃음이 얼마나 우리 건강에 좋은지 많이 알게 됐는데요. 이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께서도 이 웃음의 효과 많이 느끼고 계시나요? 네. 저 피부 좀 괜찮지 않나요? 우리 네. 김희진 아나운서만큼은 아니지만 잠을 잘 자기 때문에 네. 피부 큰 문제가 없고요. 또 영어 단어도 우리 시어머니께 제가 알려드리면서 우리 어머님은 하루 2개 외우고요. 저는 20개씩 외웁니다. 와. 네, 웃음 치료 효과입니다. 이게 또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또 뇌의 건강까지 함께 챙길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번 강의가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교수님 앞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웃음을 전달해 주시길 바라고 또 웃음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건강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